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받아 전달드리는 만큼 기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원에 거주하는 박석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재산만 노리는 자식들과 법정 분쟁까지 갔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박석호라고 합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는 천륜을 거스를 뻔했던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수원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은 대기업 부장으로서의 시절입니다. 당시의 일상은 매일이 치열한 전쟁과 같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중요했지만 가정에서도 큰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시절 업무는 정말로 막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9시까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회의와 보고서 작성, 팀원들과의 소통 등 모든 것이 제 업무의 일환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와 외부 파트너와의 협상 결과가 제 성과를 좌우했기에 매 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쟁이 치열하여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외부 파트너와의 협상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와 제 팀은 밤낮으로 긴장하며 일했습니다. 업무의 성과가 저희의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모든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들을 유학 보내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었고, 우리는 생활을 고단하게 하며 대출을 이용하여 자식들의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유학이라는 선택은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수하며 지원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식들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딸은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귀국 후 태도와 자식들과의 갈등은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매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뒷바라지했던 보람이 있었죠. 그러나 그의 아내, 즉 며느리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기보다는 재산에 더 관심이 많은 듯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점점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며느리는 재산 문제에 집착하며 자주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아버님 땡땡 상사에서 정년퇴직하셨는데 모아놓은 재산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신도시로 이사 가고 싶은데 돈이 많이 부족해요. 라며 대놓고 재산을 탐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뿐만 아니었습니다. 딸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녀 역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 문제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로 인해 우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이 귀국한 후 그들의 배우자들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재산 문제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점점 자식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과 자식들의 배우자들은 재산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고, 이는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들의 아내는 우리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배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딸의 남편은 우리 쪽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화합과 행복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자식들과의 모임에서 재산 문제는 자주 대두되었고, 그들의 배우자들은 재산 분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아들의 아내는 우리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배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딸의 남편은 재산 분배에 불만이 있다며 법적인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집요해졌고, 우리는 매일같이 갈등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의 배우자들은 자주 재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아들의 아내는 특히나 재산 분배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자주 자신의 요구를 강요했습니다. 딸의 남편도 마찬가지로 재산 문제에 대한 집착을 보였고, 자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칠순잔치 날, 우리는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잔치 중에 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의 아내가 우리가 재산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큰 소리로 다투었고, 딸의 남편은 우리 쪽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화합과 행복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해왔느냐?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며 저는 자식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사과했고, 딸도 부모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딸의 남편이 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자식들은 이제부터는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과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이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방문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아내는 자주 재산 문제에 대해 문의했으며, 딸의 남편은 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내의 간병을 돕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진심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과 딸은 서로 협력하여 유언장을 조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유언장을 사기로 작성하여 재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분배하려 했습니다. 자식들이 유언장을 조작하기 위해 변호사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기 위해 위조된 서류를 사용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유언장의 내용은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고, 이들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와 협력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딸은 이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유언장 초안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배분하기 위해 위조되었고, 자식들은 이를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조작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위조된 문서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초안의 불법성을 제시하며 자식들의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식들이 유언장을 조작한 과정과 위조된 문서의 진위를 법정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자식들은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조작의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였고, 이는 자식들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유언장 조작의 증거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위조된 문서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초안의 불법성을 제시하며 자식들의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식들이 유언장을 조작한 과정과 위조된 문서의 진위를 법정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자식들의 부당한 행동이 드러났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의 법적 책임을 물으며 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자식들은 더욱 집요하게 법적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유언장 조작 외에도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며 재산 분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식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고,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아내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내세웠고, 딸의 남편은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자신들에게 상속받으려는 시도를 계속했고,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식들의 행동이 더욱 문제시되었고, 법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차지하려 했고,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정에서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식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파킨슨병에 걸리면서 간병이 필요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집에서 부양하겠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주 방문하며 아내의 간병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자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간병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방문하여 간병을 도와주었고, 딸은 평일에 자주 방문하여 아내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처음에는 진정성 있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내의 간병을 도와주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여전히 재산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의 행동이 여전히 재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며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내의 간병을 도와주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자식들이 간병을 도와주면서도 여전히 재산 문제에 집착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행동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방문하여 아내의 건강을 챙기고 간병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식들의 행동은 점차 진정성을 보였고,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재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식들은 재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였습니다. 완전히 가족 관계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당시 많이 괴로웠지만 자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을 전했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듣는 분들은 저희가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나 혹은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